안녕하세요. 재민통합내과 정형외과의 내과의사 조문숙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인사이트 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치료의 모든 시발점, 시작점은 내가 병이 있고 없고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인사이트를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해서 제가 올해 처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그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인사이트가 잘 안 되는 병,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너무나 많이 자주 들었는데도 나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되는 병들이 제가 비만이 있었고요. 비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혈증, 불면증, 우울증, 그 다음에 변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7가지 중에 하나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시면은 치료하는데 집중을 좀 하시면 되고요. 나는 저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지금부터 제가 간단하게 진단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사이트가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인사이트가 잘 안 되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병식이 잘 안 되는 병의 특징은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검사하지 않는 이상은 모른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니까 모르죠. 그리고 이미 이 인사이트가 없는 질환에 대해서 내가 인지를 하기 시작했다. 내가 특별한 노력 없이 그냥 증상으로 나타났다고 하면 이 병은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가서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증, 뇌졸중 환자들은 검사를 해보면 혈압도 나오고 콜레스테롤도 나오고 심지어 당뇨병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나는 그런 진단받은 적 없어요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안과에서 저희한테 보내는 환자들, 눈이 망막증으로 당뇨병성 망막증으로 망가졌는데 시력을 지금 잃을 정도가 됐는데 본인은 당뇨병 진단받은 적 없어요 그런다는 거죠. 그거는 병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병에 대한 인사이트가 잘 안 돼서 그런 거고, 그 인사이트를 갖는 게 병식, 병을 인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내 공간에서, 내 삶의 공간에서 사실 건강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 공기와 같잖아요. 그냥 흘러 지나가는 거지 날마다 건강을 붙들고 살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병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편하게 사는 동안에 내 손발 움직여서 열심히 잘 지내시고 삶을 마감할 때는 뭐 그냥 자연사하기, 가장 그 편하게 맞이하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잖아요. 그래서 인사이트를, 그 병의 인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비만을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비만은 사실은 모든 질환의 거의 원인이 되다시피 합니다. 비만이 있으면 그 뒤에 오는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혈증, 뭐 변비를 거의 같이 동반하고요. 유달리 비만 환자가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혈증, 우울증, 불면, 변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가지고 있는데도 그냥 내가 운동을 안 해서 그래, 내가 어제는 많이 먹어서 그래, 내가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이러고 자꾸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비만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앞에 건강 10계명에 보시면 그냥 키 대비 몸무게를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체질량 지수를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내가 160이다 그러면 1.6 곱하기 1.6 곱하기 25 이상 되는 몸무게, 그게 64kg거든요. 64kg가 넘으면 160cm의 키를 가진 분이 64kg 이상이 되면 그냥 비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 간단하게, 물론 근육으로 이루어진 몸이 있고 운동선수들은 뭐 근육으로 탄탄하니까 조금 더 나가도 상관없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열외로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그럼 170cm인 남자분들은 그러면 체중이 얼마 나가야 되냐, 얼마가 비만의 기준이냐. 그냥 1.7 곱하기 1.7 곱하기 25를 해보시면 돼요. 그럼 72 정도? 그럼 72kg 이상은 비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몸무게에 도달했다. 그럼 내가 현재 병이 없어도 오겠구나.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 오겠구나. 이렇게 벌써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비만은 간단하게, 물론 체성분 검사를 해야 되고 근육량을 확인해야 되고 체지방을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일단 키와 몸무게만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들 고혈압은 잘 아시죠?
고혈압은 지금 진단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140에 90 이러다가 지금 130에 80 이하로 정상을 130에 80이 넘으면 고혈압이라고 하자. 1단계 고혈압이라고 하자. 지금 이렇게 진단 기준이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진단 기준이 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140에 90을 가지고 고혈압이라고 하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고혈압의 진단 기준은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 2번 이상 130에 80 이상이면 고혈압이라고 하자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혈압처럼 진단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와서 혈압을 쟀는데 그냥 집에서 혈압을 쟀는데 집에서 특히 혈압을 쟀을 때 뭐 150에 90이다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순순히 수긍을 해요. 제가 집에서 혈압을 쟀는데 높아요. 근데 병원에 와서 혈압을 쟀는데 150에 90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저 병원에 와서 그래요. 긴장을 해서 그래요. 병원에만 오면 저는 흰 가운만 보면 혈압이 올라가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온 게 요거 보이십니까? 24시간 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혈압을 측정하는 거예요. 하루에 적어도 100에서 120번을 잽니다. 내가 잠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샤워를 해도 상관없고 부엉이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를 한번 24시간을 차고 그냥 24시간 지나서 내가 24시간 동안 혈압이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프린트를 해보면 내가 이때까지 생각하는 거 외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환자가 여기만 오면 진짜 170, 180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근데 자기는 집에만 가면 100에 60이고 다른 데 가서 재도 다 120인데 여기만 오면 원장님 만날 생각에 이게 나빠질까 봐서 걱정이 돼서 항상 재면 150, 170이에요. 근데 본인은 괜찮다고 하시니 제가 고민이 올 때마다 고민이 엄청나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번에 한번 도입을 해서 이번에 한번 차게 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집에서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이 환자가 130을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고 병원에만 올 때는 150, 160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병원에만 와서 가슴이 뛰는 환자가 많습니다. 집에서만이 아니고 다른 생활에서도 또는 잠잘 때는 심지어는 90에 60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환자한테는 더 이상 혈압약을 올릴 필요도 없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혈압을 원래 집에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씁시다. 그러니까 혈압은 한번 그냥 재서 높다 낮다를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 번 측정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긴장을 해서 올라갈 수 있다면 집에서 또는 다른 장소에서 꼭 병원이 아니고 약국이나 요즘 뭐 구청이나 관공서에도 많잖아요. 그래서 꼭 한번 측정을 해서 그렇지만 130에 80 이상은 고혈압이다. 이러는 걸 좀 아시고 혈압에 대한 진단을 만일에 혈압에 대한 진단이 되면 바로 내가 치료를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상지혈증이 지금 제일 많은 환자가 노출되어 있는데 제일 치료를 안 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40대, 50대 대부분 학교나 아니면 직장에서 검진을 하면 콜레스테롤 높습니다. 그러면 뭐 술 마셔서 그렇고 뭐 그때 운동을 안 해서 그렇고 내가 평소에 하는데 뭐 그때는 바빠서 못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많이 핑계를 대잖아요. 근데 고지혈증은 한번 올라가 있는 환자분들은 가족력을 보시고 본인이 비만이고 이러면은 이 고지혈증 치료를 제대로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나중에 고혈압도 오는 거를 놓치고 당뇨병도 오는 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되려 고지혈증 치료를 처음부터 제대로 하신다면 향후에 오는 대사성 증후군하고 연관되는 모든 질환들을 오히려 더 예방할 수 있으니까 이상지혈증에 대해서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고 전문 선생님과 상담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이상지혈증을 그러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데 약을 먹었는데 괜찮다. 그럴 때 끊을까요 말까요 하는 기준은 경동맥을 반드시 좀 보셔야 됩니다. 경동맥상에 정상이면 굳이 우리가 약을 계속 고집할 필요는 없는데 경동맥에 두꺼워져 있다든지 내막 비우가 있다든지 혈전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 콜레스테롤 약은 그냥 계속 쓰는 게 맞습니다. 물론 경동맥에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게 이상지혈증만 있지는 않습니다. 비만하고 연관되는 지방간, 고혈압, 그다음에 당뇨병 이렇게 많지만 제일 먼저 발생하고 유발할 수 있는 게 심지어 어떤 환자들은 고혈압, 당뇨병 하나도 없어요. 비만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족 여기 있는 고지혈증 환자라서 경동맥을 보면 환자는 치료도 안 했는데 벌써 혈전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50대 초반인데 그럴 때는 이분은 가족력을 봐서도 그렇고 콜레스테롤 치료를 하는 게 맞죠. 그러면서 경동맥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유지하는 게 맞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울증이라든지 불면 이거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 전문 선생님을 찾아가서 반드시 좀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외국에는 왜 퇴근하면서 그냥 정신과 들러서 잠시 뭐 상담하고 가는 게 흔하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사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워낙 그 사회가 자꾸 이렇게 분업화가 되고 고도화된 이렇게 조금 좋은 이 선진국으로 가다 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나만 그렇다 생각하지 마시고 가셔서 그냥 간단하게 정신과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고 필요하면 약을 받고 약 굳이 안 받아도 되고요. 기록을 안 남겨도 됩니다. 그 선생님께 나 이 기록 남기지 마세요 하면 요즘은 안 남깁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무슨 큰 어떤 내 뭐 그 기록에 남아서 나중에 문제가 될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꼭 초기에 이것도 내버려 두면 차츰차츰 병이 깊어지는 거 질환하고 똑같거든요. 불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고 그냥 쉽게 잠을 그냥 왕창 드시는 그 수면제, 특히 이 스텔록스라는 수면제가 굉장히 잠을 빨리 들게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정신과 선생님들 별로 좋아하는 수면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너무 그 확 잠드는 효과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의존성이 있습니다. 의존성이 있으면 사실 평생 못 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자는 약도 내가 마음대로 뭐 구할 수도 없겠지만 그냥 막 드시지 마시고 꼭 한 번은 그 신경정신과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보는 게 좋겠고요. 변비는 절대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모든 만병의 다 근원이 됩니다. 날마다 변을 못 보시더라도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매일 보시게끔 변비를 유발하지 않는 음식 조절을 한다든지 야채 위주의 식습관을 간다든지 기름진 거 그다음에 뭐 너무 이렇게 튀긴 음식 이런 걸 많이 드시면 변이 자꾸 문제가 되죠. 배변 습관에. 그래서 반드시 유산균을 좀 좋은 유산균을 그냥 꾸준하게 챙겨 드시고 변비가 너무 심하시거나 아니면 내 전신 상태가 자꾸 피부에 트러블이 생긴다 이러면은 요즘은 변을 가지고 검사하는 그 마이크로바이옴 검사가 또 있습니다. 대변에 유해균을 검사하고 유익균을 검사를 해서 내 장내에 좋은 그 균들이 많이 있어야 내 건강이 더 지금 여러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건강에 장내 미생물의 그 구성 성분이 어떤가에 따라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대변에 대한 검사가 굉장히 정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있으니까 환자분이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적극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대표적으로 인사이트가 잘 안 되는 병들 비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혈증, 우울증, 그다음 불면증, 변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내가 이게 7가지가 하나도 없다. 그거는 건강관리를 굉장히 잘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체크를 좀 해보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게 있다. 아직 내가 조금 내가 들은 적이 있다 하시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서 올해는 내가 이 병들에 대해서 알고 대처를 하는 거하고 그냥 몰라서 그냥 놓치는 거 또는 분명히 이상지혈증 들었는데 내가 치료를 안 하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경동맥을 꼭 확인을 하셔서 나중에 20, 30년 지나서 동맥경화증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힘든 일이 안 생기게 미리 예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